이제 제가 뭐 미술을 이제 좋아해서 독학으로 이제 미술을 했는데, 근데 그 예술의 한 분야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술인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삶 자체가 예술이다, 아트다는 얘기죠. 아트. 리얼리티. 자, 그래서 통섭이라는 개념 가지고 예술적인 사고 아니면 예술을 좋아하면서 예술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통섭 예술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통섭 예술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이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쉬운 한자는 쓰지만은 좀 어려운 건 다 안 써서 다 못 씁니다. 현월신법 어렵지 않은 단어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설명했습니까? 제가 깜깜했었죠? 설명 안 하셨습니다. 네, 깜깜한 때 할 때 하는 게 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건 뭐예요? 문이죠, 문. 트리거, 그죠? 이거는 뉴. 자, 이거는 뭐겠어요? 네? 어피어.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현이라는 게 이제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이제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출현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출현. 그죠? 출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존. 그건 뭐야? 현재 존재하는 거, 그죠? 현재 존재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달이 있으니, 달이 나타나니, 나무가 새롭다. 나무가 새롭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달이 나타나니까 나무가 새롭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이제 포함하는데, 요 자체로 보면은 달이 트니까 나무가 새롭게 보인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도해를 설명하면 뭐가 되겠어요? 달이 안 뜨면은 나무가 새롭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자, 우리 아까 깜깜한 걸 얘기했잖아요. 깜깜한 밤에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안 보이거나 자세히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아, 저거는 나무가 아니야. 또는 소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제대로 본 건가요? 아닌가요? 제대로 안 본 거잖아요. 그죠? 왜? 보이는 대로 봤기 때문에. 근데 달이 떴어. 그래서 밝아졌어. 그럼 나무 형태가 좀 더 선명해지겠죠. 아, 그러면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은 소나무구나, 느티나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죠. 근데 못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전, 이라크전에도 보면은 이 적외선 그 소총 가지고 이렇게 적을 사살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달에 해당되는 거죠. 안 보이죠.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적외선이라는 어떤 도구를 쓰니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죠? 적이 분명히 적이 있어. 근데 우리 못 보기 때문에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적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대처를 못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목이라는 것은 타겟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관심가는 어떤 이슈라든지 대상이 되는 거죠. 과제, 타스크, 또 영어로는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프로블럼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얘기죠. 근데 달을 띄우니까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원래는 나무가 있는 건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달이 뜨니까 새롭게 보인다고 표현한 거죠. 그죠? 새로운 거죠, 사실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문제, 우리 일상생활의 이슈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슈를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월은 뭐가 되겠어요? 도구? 자료, 도구? 도구이 뭐예요? 도구, 그죠? 도구인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돼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뭐가 돼요? 지식, 자가, 자산, 뭐가 있어요? 자원, 경험, 그죠? 재료, 그죠? 자원, 그죠? 경험, 자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보름달이 될수록 나무를 잘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적에 이 보름달이 뭐냐 이거죠. 어떤 지식, 지혜, 경험 뭐 이런 거죠. 자원, 네트워크, 그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배고픈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듣고서 뭔가 얻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할 거냐, 풀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주제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일단은 뭐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상태가 있죠. 근데 그것도 달을 큰 달이냐 초생달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느냐 제대로 못 보느냐, 그죠? 완전하게 보느냐 불완전하게 보느냐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봤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봤는데 대책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대책이 있는데 대책이 다양하고 이제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 상황이 있고, 대책이 있지만은 이게 임기응변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지속이 안 되는 그런 대책 상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여러 단계, 여러 그 레벨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해결책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아는 상황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 이제 기업체라든지 학교에서 계속 그 배움을 지속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우리 청담동에 제가 사무실인데 청담동에 그 왔다 갔다 하시는 아주 그 명품백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줌마를 하나 붙잡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줌마 있죠. 뭐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월신목을 자 청담동에 거기 막 명품 조합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 그랬을 적에 뭐라고 답을 하겠네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놓고 신세계백화점 목요일.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에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밖에 없는 똥만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개 눈에는 똥만 보이냐 이거죠. 개는 뭐야? 똥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게 그래. 그 지식이고 지혜고 달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똥에 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 안 하면은 달이 뜨니까 뭐 나무가 새롭게 보인다. 이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해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은 완전히 그 쇼핑에 관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한쪽은 약간 현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통속 개념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도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다른 그 케이스를 다 커버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잘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인식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포카나 고스톱 칠 적에 따는 사람 또는 따는 놈은 계속 따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루저로서 공사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루저들은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뭐 재밌게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슬픈 위안입니다. 그죠? 근데 고수는 어떻게 해요? 땁니다. 즐겁게 따고 꽃평을 주든지 뭔가 이 쾌감을 더 느낀다 이거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너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살면서. 잃고 나서 나는 이거 취미도 없고 그냥 한 거야. 그게 아니고 뭘 하든 간에 이기고 그걸 베푸는 거. 그게 더 멋진 삶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고스톱 포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랑 포카 잘 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다리 큰 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알죠? 우리 주식에서도 개미가 항상 표현하는 건 뭐예요? 다리 없습니다.
근데 기관 이런 데는 뭐야? 정보가 무지하게 많죠. 이게 다리예요. 다리 크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학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뭐냐?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가 적은 사람을 갖고 노는 거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세요. 재벌. 그죠?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쓰나미처럼.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포카 잘 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잘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포카 잘 치는 사람은 자기 손에 든 패, 그 다음에 이미 깔렸던 패, 들어간 패, 그 다음에 나올 패,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은 패까지 읽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지식이 많은 거죠. 다리 큰 거죠. 그죠? 근데 반면 항상 있는 사람은 뭐야? 자기 패밖에 못 봅니다. 깔린 패.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항상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형입니다. 미래까지 정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 과거 정보 가지고만 모든 걸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을 띄우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많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 돈 안 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독서입니다. 독서. 아시겠죠? 저 질문 하나. 네. 달이 뭔데? 그러니까 다리 뜰 적에 잠깐 나가셔가지고 팔강이라고 있어요. 팔강. 해만 보셨어요? 이게 다리가 뭐냐면, 자, 정보예요? 못 들으셨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쇼핑 전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달이 뜨니까 달이 출현했어. 달이 나타나니까 나무가 새롭게 보인다. 이제 이건 밤의 상황이에요. 껌껌했을 적에 달이 안 보였는데 보름달이 떴어요. 아니면은 달이 뜨니까 이제 밝아졌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슴푸레 보이든지 아니면은 자세히 보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무가 없었던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은 문제 또는 이슈. 목은 문제예요? 네, 우리가 해결될 일,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달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 그죠? 그러니까 도구라는 것은 지식, 지혜, 경험, 그죠? 뭐 이론, 뭐 많죠. 자원, 환경, 그죠? 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자, 입시에서 내가 좋은 대학교 가려면은 이 환경이 뭐고 다 자원 포함해서 이게 많은 다리 큰 사람이 확률적으로 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부모가 물려준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있지만은 뭐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할 게 아니고 아무튼 자원을 잘 달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뭐냐?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정보. 소스가 있다는 게 소스가. 자, 근데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대화하면서 소스를 얻죠. 그죠? 아니면 직접 경험해서 소스도 얻고 그러는데 가장 정확하고 폭넓고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독서라는 얘기죠. 제 경험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인식을 할 겁니다. 독서. 자, 그러면 독서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죠? 둘 다 맞아요.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들어갈 때는 뭡니까? 우리가 책을 빌려서 본다든지 아니면 훔쳐서 본다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서점에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게 아니고 서점 가면 진짜 그 교보문고 가면 앉아가서 볼 수 있어요. 의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 책을 사서 보는 경우, 그럼 돈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우리가 경품에서 퀴즈 해가지고 무상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요새는 또 우리도 뭐 이정희 강사가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서평을 써가지고 뭐 책을 1년에 150권을 뭐 받는다든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죠? 네. 또는 책을 다 읽던지 아니면은 인터넷 서평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책은 이제 어떤 정보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지만은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이 문제를 인식을 잘하고 또 푸는 방법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컨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베이컨이 꼭 그 샌드위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했잖아요. Knowledge is power.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베이컨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베이컨을 많이 먹느냐? 먹을 때마다 그런 격언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 햄버거에 베이컨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식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죠. 제가 지난번에
자랑 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책을 몇 권 읽었다 그랬죠 올해? 400권 읽었다 그랬죠. 올해 목표가 700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2권 읽습니다. 그러면 안 읽어본 사람은 그 가능한가 물어보죠. 가능합니다. 오늘 다 읽으셨어요? 400권을 읽었다고. 오늘? 네. 오늘 다 안 읽었는데 아직 남았잖아요. 그죠? 시간이. 소주 한 잔.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내일 4권 읽으면 돼요. 아니면 내일 4권 못 읽으면 1년 중에 700권 읽으면 되잖아요. 꼭 뭐 하루에 꼭 2권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목표죠, 그죠?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 살다 보면 이게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그 여러분들 그 파리의 운전사, 택시 운전사라는 책 쓴 사람이 있죠. 홍세화. 그 사람이 지금 뭐 무슨 원래 이제 운동권이었잖아요. 무슨 시대 때. 한 30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나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썼었죠, 그죠? 썼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무슨 이상한 당의 당수입니다. 이상한 당.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야당 같은 거죠. 민주통합당이 아니고 무슨 진보당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당수인데 아무튼 뭐 국회의원은 아직 없는 상태고 앞으로 뭐 100년 내로 생기겠지만 자, 그 양반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서강대학교 와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 한 다음에 저도 특강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했고 그분이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름을 들어봤기 때문에 가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인생에서 인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아니면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게 있다 해서 4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독서입니다. 두 번째가 대화입니다. 자, 대화라는 것은 부부와의 대화도 있고 가족 간의 대화도 있고 학생과 스승과의 대화도 있고 우리가 SNS상에서 뭐 카톡 뭐 많죠. 페이스북 댓글 달는 게 다 대화죠. 그죠?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반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뭐야? 대화라는 게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죠? 네. 독서? 정보 얻는 거죠. 이건 독서라는 것은 일방향의 그 정보 수집 방법이죠. 물론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독서도 대화식으로 할 수 있겠죠. 누가 서평을 올리고 댓글 달고, 그죠? 네. 우리 SNS 야간에 자만 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심야. 네, 심야.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의 형태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경험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밤낮 대화만 하고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디 갔더니 맛집이, 니 왕가, 나 왕가 직접. 자,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가면 막 뜨잖아요. 맛있는 거 침 질질 나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게 진짜 침이 나는 거냐 하면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실제 경험해볼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독서가. 자,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간접 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생님의 경험담을 학생들이 듣는 거예요. 이것도 간접 경험이죠. 그죠? 대화 자체도 직접도 있지만 간접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맛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요새 이제 우리가 창의성 교육 중에 미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그걸 쓰는데 그런 게 경험이 되겠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그죠? 말로 듣는 것보다, 글로 보는 것보다 경험을 해보는 거. 자, 미술.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여기서 이 경험할 적에 이 인자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 다 있었죠. 고2 때까지. 저도 고2 때까지 공교육, 저는 사교육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술 관련해서는. 그러고 나서 피카소가 됐잖아요, 자체. 그죠? 공교육. 그러면 제가 이제 미술 전시하면은 미대 나오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신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랬더니 나는 배운 적 없다, 미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웠는데 스스로 이제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겁니다. 체험 전문가이지만 스스로 최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미술 한 적이 없다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술이 두려웠습니다. 미술하는 사람들 만나면 좀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갤러리 들어가면 발이 안 떨어져요. 그죠? 그래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왜 그런 경우가 생겼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뒤통수 탁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이게 그림이야 이랬다는 거죠. 그날부로 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이렇게 때려도 저는 그림 계속 그릴 거지만은 야, 너 되게 독창적으로 그렸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림 그리면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칭찬 안 하더라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 그림은 그래도 좀 잘 그렸나 보다.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상 저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죠. 긍정적으로. 넌 피카소가 될 수 있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카소 자꾸 하다 보니까 피카소란 말을 안 쓰면 좀 이상한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죠. 계속 세뇌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뇌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세뇌가 있고 긍정적인 세뇌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단어는 우리가 밥 먹듯이 씁니다. 밥 먹듯이. 그러니까 밥 먹듯이 쓴다는 건 뭐예요? 하루에 3번 먹잖아요. 한 1000번 정도, 1년에 1000번 정도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집사람 친구도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면은 오래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첫 대화가 뭡니까? 첫 인사가. 그러니까 얼굴이 같냐? 또 젊어졌어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한데 그냥 썩 주는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너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부정적인 사고가 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지인들 한번 보세요. 한마디 떨어집니다. 저한테 자극 주려고. 그리고 어떨 적에 전화를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죽겠어. 대부분 상당 부분이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죽겠어라는 생각도 안 하지만 설령 그런 생각이 들어도 살만나 이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기가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그런 사고되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무조건 오늘 좋은 강의 있으니까 여기 와. 여기다. 여기가 차 막히는데 어떻게 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5,000명이 오기로 했는데 다 못 온 겁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에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진짜 보물이 있다. 어? 자, 아까 원어대에서 얘기했지만 원어대에서 그 얘기했어요. 보석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보석비가 내리면 모른다. 이거 사람들이. 중생들이. 그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또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에 수많은 기회가 포함돼서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스푼을 들고 강물을 푸고 어떤 사람은 바켓을 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기회가 무지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데 이걸 기회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마찬가지예요. 달이 없기 때문에 달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보는 거고 아니면 나한테 관계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도 저는 제가 그걸 풀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대한 기회다. 어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괜찮으면 무조건 박수를 3번 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위기라는 것은 위대한 기회다. 자, 이것도 절도 이렇게 짝짝짝 합시다. 왜냐면 이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절도를 보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경험 중에 가장 좋은 경험은 안 가본 지역을 여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재능면. 그죠? 그래서 새로운 곳을 접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던 경험을 또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첫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크는 겁니다. 이거 안 해본 거야.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해본 거 할게. 그러냐면 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해본 거 하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그건 지혜롭게 우리가 타결을 해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버무려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잖아요. 뭐 여의도 저는 오늘 무지하게 바쁘게 7시 조참 미팅부터 9시,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숙대에서 창업과정. 제가 강의도 조금 그냥 앞에는 이제 학교 듣기는 강의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5시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왔거든요. 오늘 진짜 되게 바쁜 하루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차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차를 갖고 왔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바쁘게 다녔다면 뭐예요? 이게 좀 머리가 없어질 거니까? 그럼 자기 전에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재화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배운 게 뭔가요? 내재화요? 내재화. 그렇죠. 자기 속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이제 이게 자꾸 쌓이는 걸 뭐라 해요? 내공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반복 습관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사이클이 막 도는 거예요. 뒤죽박죽. 아시겠죠?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독서도 하고 독서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화하면서 독서. 뭐 독서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융합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독서 따로 대화 따로 경험 따로 성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섞어서 하라는 얘기죠. 한꺼번에. 어? 그럼 멀티펑션이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능력자죠. 그죠? 멀티플레이어. 그죠? 전방 후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크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독서하고 어떻게 독서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은 3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오늘 이제 막고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왜냐면은 한 번 얘기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얘기해준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거. 그죠? 얼마나 좋은 거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먹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면 이게 남으면 안 돼요. 똥처럼. 자, 그래서 독서. 제가 이제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많이 썼어요. 한번 그걸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색은 많이 나옵니다. 정수현 융합 치면 많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서신문에서 저한테 제가 또 이제 항상 칼럼에다 책 읽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검색해보니까 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독서신문사에서 자, 칼럼 하나 써달라. 제목이 융합적 독서법. 그러면은 제가 융합적 독서법이라는 건 뭐 따로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독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의도 따로 없지만은 이제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안 써봤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썼어요. 쓰게 뭐냐. 융합적 독서법이라고 뭐냐면은 책을 읽을 적에 한꺼번에 여러 책을 놓고 읽는다. 그것도 여러 분야의 책을. 이 책이 있다, 저 책이 있다가. 그리고 쓰면서 읽는다. 그래서 연필을 갖고서 쓰는 거예요. 요거 쓰면서 저 책에 몇 페이지하고 연관되어서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모든 책이 보면은 분야가 틀려서 다 연결이 돼요. 연결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은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이제 목적입니다. 융합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에다가 거기다가 뭐 자갈도 넣고 모래 넣고, 그죠? 많이 섞일 적에 더 튼튼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법도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를 융합할 적에 더 아주 강력한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과. 그래서 독서는 책을 읽을 적에 여러 책을 한꺼번에 읽어라. 그러니까 첫 페이지도 끝 페이지를 읽으려고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책 잘하자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게 뭐 검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읽는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방법, 융합적인 방법을 이제 화가들도 씁니다. 화가들도. 음악가들도 써요. 음악가들도 뭐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곡할 적에 이게 뭐 시상은 아니지만 악상이 떠오르지는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한 줄 하고 다른 제목에 작곡을 한 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뭐 이상한 건 그게 아닙니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화가들은 어떻게 그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 그 화랑, 소위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화실이죠. 작업실, 스튜디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 몇십 군데를 탐방을 했어요. 거기 이제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뭐 이렇게 천장도 높고 뭐 이렇게 공장 터 같은 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넓어요. 근데 한 번 갔는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이 문짝 2개만한 거를 한 20개를 쫙 놨어요. 쫙 벽에다 놓고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개구리 그리더라고요. 여기도 썬텐 개구리 있지만 중국계 화교 사회에서는 개구리가 무지하게 길물이라나 길조라거나 길조라거나 듣고 네. 개구리가 거기는 짐승으로 네, 무지하게 상스러운 짐승은 아니죠. 뭐라 동물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개구리만 전문을 그립니다. 개구리를 약간 이제 재밌게 그려요. 개구리 카툰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화를 그리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화랑에서 매년 20개를 사간대요. 20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림이 하나에 200만 원씩 했어요. 200만 원씩. 200만 원씩 했는데 20개가 그냥 그 화랑에서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년 4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개구리를
뭐 여기서 개구리 팔짝 뛰는 사람이 있고 팔짝 뛰는 거고 근데 개구리 조금씩 그리는 거야 이렇게 20개를 그죠? 그러면 그래서 개구리 색깔이 연두색이라고 연두 색깔 묶어가지고 여기 조금 이렇게 그리고 조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무슨 지휘하듯이 융합적 독서법 같은 사례입니다. 그림 그릴 때 하나만 놓고 그냥 이거 그냥 완성될 때까지 그린다. 그것도 방법이지만은 여러 개를 놓고 그리는 것도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SNS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 페이스북부터 완파한 다음에 그다음에 트위터 들어간다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은 페이스북의 기능 일부 하고 트위터 기능 일부 하고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거냐? 다 좋은 겁니다. 다 좋다 생각하는 게 통속개념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자, 우리나라의 그 황희정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난한 그 선비였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 근데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물이 새니까 이제 항아리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떡떡떡떡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시승도는 뭐 한연지 뭔지 모르지만 둘이 이제 언쟁이 붙었어요. 자, 항아리를 놓으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항아리 안 놓으면은 물 받쳐 놓지 않으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충격하는 거지. 네, 황희정신이 뭐라 그러냐.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가 되게 강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생각이 통속개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좀 설명할 때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좀 맞고 맞는 거를 달성하는 방법. 여태까지 들어본 데 재밌죠? 네, 여태까지 네. 들어본 강의 중에 제일 재밌죠?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를 자꾸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그게 무슨 뭐 뻥이 될 수도 있고 뭐 농담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뻥이다.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착각.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맞히자고요. 이게 두 번째 문도 안 맞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시작. 세 번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짝짝짝.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계속 듣기만 하다 보면 졸릴 거예요. 잠도 깨고 그다음에 뭐 혈압수는 다 이게 다목적이냐. 그리고 이게 어텐션을 해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적에 지금 이제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서 하지만 뭐 며칠 시간씩에는 2시간마다 자리를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참석자하고 한 번씩 앉아보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물리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무슨 페이스북으로 뭐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은 이 물리적으로 이 결합이 돼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집단 강의 할 적에 그런 걸 해보시면은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긴장이 되잖아. 저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계속 무슨 3박 4일 교육받는데도 계속 한 자리에 붙박이를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고정관이 딱 생깁니다. 그럼 알아서 돌아, 알아서 안 보겠지, 그죠? 근데 계속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원의 흐름입니다. 그런 걸 잘해야 돼. 그죠? 말로 집중하시 이래도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융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8시까지 하시고 5분 쉬었다 하시죠. 그렇죠. 8시까지 하고 그리고 강사가 이게 목이 말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 불 때가 드려야 되나요? 아 여기 물 여기 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아니면 그 좀 찬물 한 컵을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인사도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는데 5년 동안 했었거든요. 또 앞으로도 할 기회가 생기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강의하는 걸 되게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강의로 왔을 적에 뭐 음료수가 있는 거는 거절하지 않는다. 단 커피는 안 마시니까 커피는 안 마시면은 물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평상시에 물을 많이 먹잖아요. 물 먹잖아요. 생활에.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여러 개 갖다 놓습니다. 각자 하나씩 갖다 놓는 거죠. 몇 명이서. 다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채지 못해. 이게 학점에 관계된다는 거 알아채지 못해. 학점에 관계는 알겠지만은, 또 이게 소통의 방법이죠. 그런 스킬을 배워야 돼, 학생들이. 작은 그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배워요. 이게 사회성이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이름. 브랜드. 그것도 또 마케팅의 어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걸 사례를 설명합니다. 이런 거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경우는 뭐 초콜릿 갖다 놓고 뭐 등등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을 크게 밝게 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달을 띄워야 됩니다. 그럼 달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아까 이제 큰 방법으로 독서하고 대화하고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되게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독서하고 대화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준비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까? 독서를 하는데 무조건 독서를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를 얻으려고 하는가? 나의 비전이 뭔가? 나의 사명이 뭔가? 이 목표가 명확히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이제 아까 뭐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독서를 어떻게 독서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이게 방법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생각하는데 방법에 따라서 되게 이게 효과적이고 비효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오늘도 무지하게 바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아웃풋은 없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 그 다음에 일했다 하고 안 했다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일본말로 노가다, 일하고 노가다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했다 안 했다 그거를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했다에 반대말이 노가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 나와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고객을 위한 가치 아니면 조직을 위한 가치를 창출 못해본 거는 일한 게 아니고 노가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출근해가지고 책상만 옮겼어. 그래서 막 근육도 아프고 무지하게 일했잖아요. 이건 노가다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조직의 비전, 목표에 맞는 가치 창출을 하는데 동참하거나 가치를 창출했을 적에 일했다 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회사 출근하면서도 이게 일하러 오는 건지 아닌지 그런 개념 없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어제도 왔기 때문에 내일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야? 셀러리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해드릴 문제를 정확히 아침에 인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는 사람, 그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목표가 있더라도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자원 활용이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에서는 뭐예요? 이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경영 혁신 툴들을 도입을 하죠. 뭐 식스 시그마다 그죠? 뭐 도요타 방식이다, 뭐 TOC다, 블루오션이다, 뭐 트리즈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화하는 방법, 일들이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 이런 데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걸 알아도 뭐예요? 결국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마인드셋이죠, 그죠?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독서, 대화, 경험, 성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거랑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열정에는 뭐가 있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좀 더 잘 살 수 있어. 긍정심. 네, 긍정심. 그다음에 적극성. 그다음에 뭐 도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신감. 그죠? 네, 창의성. 그다음에 뭐 인내심. 그죠? 또 근데 도덕성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건 마음에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네요. 열정이 이 패션에 하면서 이제 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인데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적에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LG 다닐 적에 이제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호가 이제 LG전자에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인쇄도 되고 이제 플래카드 붙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말이 뭐냐면 스마터 댄 하더입니다. 스마터 댄 하더. 그러니까 스마트 앤 하드라는 그런 표현은 책에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비교급을 쓴 거죠. 자, 우리가 하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바빴다. 이게 이제 하드고요. 스마트한 건 뭐예요? 머리가 바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바쁜 것보다 더 많은 성과 창출을 내는 것을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더 제대로, 더 창의적으로, 더 지혜롭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창의성.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이라는 게 그런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현월 신목에서 목을 보는 그런 영향을 갖는 게 창의성인데 그럼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달에서 나온다. 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고로 창의성은 지식에 비례한다는 거죠. 지식이 많을수록 창의성이 생깁니다. 그죠? 지식이 없으면 창의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피카소가 무지하게 많은 그림을 그렸잖아요. 제가 오늘 파일을 못 보여드렸는데 피카소가 그 선배 작가들의 작품을 엄청나게 카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카피라는 표현 안 썼어요. 미믹 그런 표현도 안 썼어요. 이미테이션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그 양반은 뭐라고 썼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있는 거고 어떤 철학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폼을 바꾼다는 얘기죠. 변형. 또 우리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 할지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변형.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가 있으면 A가 있으면 이걸 보고서 변형합니다. 그게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달인이다. 자기. 만약 A를 몰랐으면은 이런 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근데 그 A에 해당되는 거, 달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달을 무지하게 넓히자는 거죠. 통속 개념을 갖고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분야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관계없는 분야도 나의 달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자원이 풍부해지는 거죠. 자원이 풍부할수록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과학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이제 제가 그 사이언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과학 아닙니까? 과학.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자,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할지 과학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이언스 보니까 되게 세분이 돼 있더라. 그래서 무슨 과잖아요. 생물과 무슨 과에서 나눠서 과학이 되는 거고 원래는 사이언스 자체가 이런 과자가 아니고 사이언스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이언스 개념이 인문학, 예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쪼개진 거죠. 왜?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소위 전문가가 되잖아요. 박사라는 게 뭐예요? 아주 좁은 분야에 그거만 아는 게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박사님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박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속 개념에서는 T자형 인간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게 넓어야 돼요. 넓고보다는 깊이를 들어야 돼요. 자, 넓은 가운데 뭐를 깊이 있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정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면서 어떤 분야를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분야를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분야를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강력한 게 따르는데 어차피 그래봐야 수많은 학문 중에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내 밖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죠. 그 손자, 이 병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병법이 있고 손자 병법이 있는 거 아시죠? 손자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손자 병법에 보면은 적의 활약을 이용해서 적을 퇴치하는 걸 가장 좋은 전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죠? 좀 이게 다 자원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이 다 자원이고 여기 주변에 있는 책들이 다 자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박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라 그래 봐야 그 분야밖에 몰라요. 진짜로. 한번 어느 박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다른 분야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생물학 박사한테 뭐 티트 얘기해도 잘 몰라요. 무식한 거죠. 그런 거. 양은 무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다 박사입니다. 우리가 SNS 잘하면 박사예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아야지는 박사가 아니죠. 그죠? 잘하면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식당 입에도 보면 뭐 박사 이름 많잖아요. 그죠? 오징어 박사. 박사 셌습니다. 박사 세상인데. 무슨 얘기하다 박사 얘기했나? 사이언스 하시다가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이언스에서 얘기 출발해서 지금 뭐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사이언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조금 전까지. 그렇죠? 그런 거죠. 사이언스가 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져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 우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제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4.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4시 30분이라는 뜻이에요. 4시 30분. 저는 이제 저랑 같은 정씨, 발음만 같은 정씨입니다.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서전이 이제 신문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서전 읽어보진 않고 신문에서 보니까 이분이 매일 4시 반에 일어났다.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은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생각하니까 내일 할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서 잠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깨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전,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예전에 다닐 적에 이제 그 R&D 연구원들이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어떤 그 차장이 손을 들면서 근데 주로 이제 강의에 보면은 그런 수업이 아니고 이제 특강 같은 거 보면은 뒤에 앉은 사람일수록 좀 불량 학생이라 보면 되죠. 보통은 앞에 앉습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오늘 뒤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업에서 그러고 여기는 뭐 좁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고 질문했냐. 자, 정주영은 오너 아닙니까? 오너니까 신나서 자기 회사니까 신나서 일어났지. 나는 직원인데 그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 이제 일전자 직원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배우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마 그 강의 듣고 바로 잘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왔어도 망이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반발했기 때문에 더 잘 돼서 아마 지금 임원이 되고 뭐 부사장이 된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재 내가 맡은 일은 내가 CEO입니다. 내 삶의 CEO고 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직무는 CEO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책상에 앉으면 그 책상이 CEO예요, CEO. 그런 자신감, 그 다음에 사명감, 의무감, 권리, 이런 거 갖고 일을 해야지만 지치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까 뭐예요?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에는 정성적인 목표도 있고 정략적인 목표도 있죠. 여기 비전, 내가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것도 목표가 되겠지만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인간이 될 거냐는 것도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셜 멤버의 어떤 기본 생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나는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는 샐러리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8시에 끝내고 5분 시작을 했잖아요. 5분 쉴까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 그냥 안 쉬고 계속 하고 싶죠? 어떻게 아시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가지고 6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유롭게